손흥민, 그리고 토트넘. 이 조합은 지난 수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익숙하고 또 강력한 연결고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 익숙한 풍경에 조금은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새로운 사령탑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등장 때문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나고 브렌트포드를 중위권 강팀으로 끌어올린 프랭크 감독이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토트넘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바뀌면 전술이 바뀌고 전술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선수 구성과 역할도 달라지게 되죠. 문제는 이 변화의 중심에서 손흥민의 선발 포함 여부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에도 한국에서 재활과 컨디셔닝을 병행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자들과 팬들은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졌다, 슈팅 감각이 살아났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프랭크 감독 역시 복귀 훈련을 직접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의 선발 포함 여부는 전적으로 감독과의 1대1 면담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팀의 주장으로 에이스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손흥민의 선발 보장이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프랭크 감독의 스타일을 아는 축구팬이라면 이 상황이 그리 낯설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팀의 에너지 레벨과 전술 수행 능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감독입니다. 단지 유명하다고 주장이기 때문에 선발로 내보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는 누가 훈련장에서 더 잘 준비됐는가, 전술적으로 누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우선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볼 때 전성기 시절보다 다소 민첩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손흥민이 위험 지역에 놓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프랭크 감독은 어떤 전술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현지 보도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가장 유력한 포메이션은 433 혹은 4231입니다. 433의 경우 왼쪽 윙어에는 브레넌 존슨, 오른쪽에는 쿨루셉스키, 중앙 공격수는 리샬리송 혹은 새로운 영입 자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성에서는 손흥민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흥민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닙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지죠. 이 경우 손흥민은 좌측 공격형 미드필더나 원톱으로 기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지션 역시 치열한 경쟁 구도입니다. 브레넌 존스는 빠르게 성장 중이고 메디슨은 중앙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쿨루셉스키는 체력과 활동량 면에서 프랭크 감독의 성향에 잘 부합하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현지 언론은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 없는 선발 라인업 구상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선수를 평등하게 보고 있다. 새로운 시즌,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곧 이름값만으로는 선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단순한 베테랑이 아닙니다. 그는 토트넘의 주장이고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윙어입니다. 그리고 프랭크 감독도 손흥민은 리더십과 집중력 면에서 팀의 큰 자산이다라고 말하며 그 존재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선발 여부는 몸 상태와 전술 적응력, 그리고 곧 있을 1대1 면담 결과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유럽축구연맹 슈퍼컵에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기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거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을 전담 취재하는 풋볼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16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잔류한다면 8월에 열리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슈퍼컵에 선발로 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토트넘 관련 소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은 당연한 예상입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10년간 총 454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 중 교체 출전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정도로 거의 모든 경기를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절대적인 입지를 구축했으며 감독이 교체되어도 항상 선발 라인업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선발로 시즌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이징 커브를 우려하는 여론도 있지만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던 지난 시즌에도 11골 1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는 물론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에 관여하며 에이스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이기에 주전 경쟁이 펼쳐지더라도 선발 자리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 불가를 명확히 선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약 기간도 1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마지막까지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한다면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부정확한 소문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이적설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2년 만에 손흥민 선수 영입에 나섰습니다. 전통의 강호 알 힐랄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보유한 알 나스르, 자본이 풍부한 알 이티하드 등이 영입을 희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적 시기 또한 공개되었습니다. 영국 언론 토크스포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름 이적 시장은 7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이때부터 손흥민 선수는 사우디아라비아 복수 구단으로부터 가장 주목받는 영입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더욱 다양한 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 전담 기자 골드는 손흥민 선수의 거취는 불투명하지만 잔류하여 컨디션만 회복하면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첫 경기를 분명 선발로 출전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슈퍼컵 선발 라인업은 도미닉 솔란키가 원톱, 손흥민 선수와 모건 깁스 마이너스 화이트, 브레넌 존슨이 2선을 맡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돈방석에 앉습니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16일 브라질의 팔메이라스가 이번 여름 토트넘의 공격수 히샬리송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팔메이라스는 히샬리송을 영입하는 데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브라질 국적의 1997년생 스트라이커로 현재 토트넘에서 애증의 선수로 남아있는데요. 비싼 이적료를 들여 영입했지만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2022년도 시즌을 앞두고 해리 케인의 잠재적 대체자로 히샬리송을 지목했으며 에버턴으로부터 그를 영입하기 위해 6천만 파운드 약 1,11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잦은 부상과 함께 기복 있는 플레이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히샬리송은 토트넘 합류 후 지금까지 무려 50경기 이상을 결장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통산 기록은 90경기 20골 9도움. 결국 먹튀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은 커리어 로우를 기록했는데요. 개막 후 2경기 만에 근육에 이상이 생기면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달간의 재활 끝에 복귀했으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최종 성적은 24경기 5골 2도움. 결국 몸값이 수두룩하였습니다. 토트넘 소식통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지난 3월 히샬리송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보도하며 다니엘 레비 회장은 최대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의 손실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잘하면 토트넘이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브라질 구단 팔메이라스가 히샬리송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골닷컴은 팔메이라스는 히샬리송에게 핵심 자원으로 기용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의 입지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팔메이라스는 토트넘이 요구하는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맞출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상금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경험 많은 베테랑으로 솔란케와 함께 토트넘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선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0일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 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향 소재 호텔에 재소집해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언제나 태극마크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에 부름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응답했는데요. 부상으로 뛸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A매치를 건너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속팀보다 국가대표팀이 항상 우선이었고 대표팀에서 보내는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A대표팀에 데뷔한 손흥민은 지난 10일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0차전까지 15년 동안 134경기를 소화하며 51골 2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범근, 홍명보 각 136경기에 이은 출전 횟수 3위, 차범근의 58골에 이은 득점 2위의 기록입니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1만 36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이룬 성과입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개인 기록을 넘어 팀워크에 있는데요. 그는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월 최종 예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전진우에게는 내가 넣은 모든 골을 봤다며 따뜻한 말로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전하며 축구팬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집기간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문선민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별도로 식사하며 축하해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월드컵 여정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